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경상남도 일부 행정기구를 진주시로 이전하는 서부청사 설치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남 서부권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천여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개정안과 도청청사 운영 조례 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옛 진주어려원 건물에 경상남도 서부청사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서부청사 책임자는 부지사로, 정무부지사를 서부부지사로 임명합니다. 서부경남의 산업과 행정 여건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수국으로 해서 서부청사를 이전하는 기관의 서부청사에는 경남도청 서부권 개발본부와 농정국, 환경산림국이 모두 이전하고 창원에 있는 경상남도 인재개발원과 보건환경연구원 2개의 직속기관이 들었으며 진주시 보건소가 함께 옮깁니다. 근무 인원은 458명으로 경상남도 본청 공무원의 20%가 서부청사에 근무하게 됩니다. 서부 대개발을 통해서 경남 도내 균형 발전은 물론이고 국가적 어젠다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서부청사는 김천에서 진주 거제를 잇는 남부 내륙철도 건설을 당면 과제로 꼽았습니다. 완공 단계에 접어든 진주혁신도시의 안착과 사천 항공국가산업단지 건설, 지리산 케이블카 등 경남 서부권 특화 사업에 집중합니다. 서부청사 조례는 이달 말 공포 시행되며 6월 진주어려원 리모델링에 들어가 내년 1월 이전을 마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정부가 신성장 동력으로 항공정비사업, 즉 MRO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사천이 유치전에 뛰어들었는데요. 정부의 구상은 무엇인지, 또 경남이 MRO 사업지로 유리한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최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MRO 사업은 사업단지 규모가 크고 초기 투자 비용이 6천억 원 이상 드는 대형 사업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자치단체가 터를 제공하고 경납고 등 정비시설 설치는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MRO 사업지의 토지를 매입하고 조성한 뒤에 항공사가 포함된 전문 MRO 업체에 장기 임대하는 형식입니다. 해외에 이미 아주 잘 셋업되어 있는 MRO 회사들과 동급으로 이렇게 경쟁하려면 국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라든가 지원을 해주어야. 경남도와 사천시는 카이와, 충북과 청주는 아시아나와 손잡고 MRO 단지 유치에 나섰고 최근 인천도 가세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에 MRO 사업 계획서를 받고 올해 연말까지 1,000억 원 상당을 지원할 업체를 선정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MRO 업체 선정이지만 사실상 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천, 청주, 인천 가운데 한 곳을 사업지로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다음 달까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한 카이는 항공기 제작업체의 강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MRO 정비로 들어온 물량을 적기에 또 내보내야 됩니다. 5일 또는 10일 만에 내보내야 되는데 그것이 부품이 적기에 제공되지 않으면 거기에는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죠. 경쟁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MRO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결국 항공기 정비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이미 군수 정비를 하고 있는 카이가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민항기 수요를 보유한 아시아나가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아 치열한 유치전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홍준표 경남지사가 어제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최근 성완종 리스트 연루 사실 자체에 대해 도의원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지사는 또 진실은 언론 재판에서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사법 절차에서 앞으로 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하고 조속히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면서 흔들림 없이 도정을 수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사가 현직 시의원에 당선된 소속 근로자에게 공무휴직 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말 한 김해 시의원이 낸 부당휴직구제 재심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해당 시의원은 같은 해 7월 1일 기존에 다니던 회사로부터 시의원 임기가 끝나는 2018년 6월 30일까지 공무휴직을 하도록 부당한 명령을 받았다며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김해 서부경찰서는 주유소 거래처로부터 유류대금을 받아 1억 원 이상 횡령한 혐의로 주유소 전 직원 39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김해시 진영읍의 한 주유소에 근무하면서 거래처에서 유류 대금을 받아 개인 통장으로 이체하는 등 지난 2013년 12월부터 넉 달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1억 1,000여만 원을 횡령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산 중부경찰서는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2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새벽 3시 10분쯤 창원시 교방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여자친구 21살 정모 씨가 약속 시간에 늦게 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정 씨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자신이 새들어 사는 단독주택 원룸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로 22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 낮 창원시 신월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자기 방을 불태워 2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김 씨가 정신적인 불안과 생활고를 비관해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험이 없는 대학생들이 소상공인들의 업체 경영에 대한 상담을 해준다면 어떨까요? 참신한 아이디어 제공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데요. 최지영 기자가 여러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노인들이 일하는 이 도시락 가게는 최근 매출이 30% 이상 올랐습니다. 지난해 새가게 운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100일 동안 홍보를 위해 발로 뛴 덕분입니다. 또 지나가는 손님의 눈길을 끌 수 있도록 매장 분위기를 바꾸는 아이디어도 보탰습니다. 대학생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저희들 매장 홍보, 제품 홍보 이런 것들을 갖다가 도와줌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매출 신장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발효 체험 관광업체인 이곳도 2년 연속 새가게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첫 해에는 막걸리 추출물로 만든 미용팩으로 대학생들과 공모전에 참여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어 벤처기업 인증에다 부산시가 추천하는 체험 관광 명소에도 선정되며 확실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발효라는 거는 약간 옛 것이라고 하는 전통이라고 하는 이런 것과 가미가 돼서 좀 올드하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 대학생 친구들이 젊은 발효로 이렇게 한 단계 상승을 시켜주는. 이처럼 지난해 새가게 운동에 참여한 42개 업체 가운데 절반 정도가 매출 증대나 경영 개선 효과를 봤습니다. 경험을 앞세운 훈수식 경영 컨설팅이 아니라 고객의 눈높이에서 함께 고민하며 열정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대안을 찾아내 제대로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대학생들한테는 생활 경제를 체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현장 실습의 기회가 됩니다. 소상공인한테는 무료로 일손을 지원받고 좋은 아이디어를 얻고. 부산시는 올해 대상 업체를 100곳으로 2배로 늘리고 외국인 학생도 참여시키는 등 새가게 운동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요즘 낮 동안은 겉옷이 거추장스러울 정도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포근한 봄 날씨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엔 주의하셔야겠고요. 오후 3시에서 9시 사이엔 내륙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창원과 통영, 진주와 거창을 중심으로 옅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또 낮부터는 전 지역으로 구름량이 점차 늘어나겠습니다. 오늘 동쪽 지역은 한낮 기온이 크게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창원의 낮 기온이 23도까지 오르겠고요. 공기질도 비교적 깨끗해서 봄 기온이 물씬 느껴지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한낮 기온이 20도를 웃돌면서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으니까요.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작은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비 소식 없이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고요. 한낮 기온도 큰 폭으로 올라 완연한 봄 기운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상남도가 이달 중순 시군과 부산지방식약청 합동으로 청소년 수련시설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 700여 곳을 점검한 결과 35곳을 적발했습니다. 위반업소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업체 14곳과 위생기준 위반 9곳, 시설기준 위반 4곳, 표시기준 위반 1곳 등입니다. 한편 김밥과 도시락 등 16건을 수거해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시가 내년 국비를 올해보다 4.6% 많은 5,125억 원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는 74명으로 구성된 15개 대책반을 꾸려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방문하는 등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입니다.
국비 지원 주요 사업은 완월지구 생활여건 개선 사업 등 국토교통부 1,200억 원을 비롯해 하수관거 정비 사업 등 환경부 500억 원 등입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가 어제 통영해상에서 위험 유해물질의 유출 사고를 가상한 방제 훈련을 벌였습니다. 이번 훈련은 화학물질 운반선이 부두와 충돌해 위험 유해물질이 외부로 유출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사고 직후 해경은 즉각 오염 지역을 통제했습니다. 또 화학물질 사고 대응 정보 시스템을 가동해 유출물질의 확산을 방지하는 훈련을 시행했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지역 언론사 기자 2명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 김해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일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돈을 받은 사람의 진술이 일관된다고 강조하며 1심 때와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의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1일 열립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인 덴소코리아 일렉트로닉스가 어제 창원시 우산동에서 새 공장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2012년 창원시와 투자 협약을 맺고 공장을 지은 덴소는 창원 산업단지 안에 있던 생산시설을 우산동 새 공장으로 옮겨왔습니다. 우산동 새 공장은 전체 면적 8만 2천 제곱미터로 생산시설과 연구시설이 들어서 있고 주로 자동차 계기판을 생산해 완성차 업체에 공급합니다. 김해 문화의 전당 영상미디어센터에서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무료 영화를 상영합니다. 오늘은 인사이드 르윈이 상영됩니다. 3.15 제55주년 기념 창원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대음악제가 내일 저녁 7시 30분 3.15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플로리스트 김필자 개인전 화예 조형 오브제의 발견이 오는 28일까지 창원갤러리 필에서 전시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